환자분들께서 이미 혈압약에 스타틴이 붙어 있어서 먹고 있는데 그럴 때는 전혀 부작용이 없다가 여기저기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3달 내내 채식만 하고 오셨는데 콜레스테롤이 30 떨어졌다고 엄청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당뇨병의 정석에서는 이상지질 혈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분당서울대학병원의 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의 허규현입니다. 요새 사실 이상지질 혈증에 대해서 너무 유튜브도 많고 한데 우리가 굳이 이거를 다시 찍고자 하는 이유가 뭐죠? 사실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연구 근거가 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혹은 개인적인 경험인데 정보가 좀 왜곡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럼 먼저 당뇨병 환자에서 거의 이상지질혈증이 동반이 되는데요. 이상지질혈증이 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지질 혈증은 사실은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중성지방 혈증, 고LDL 콜레스테롤 혈증, 그리고 HDL은 좋은 거니까 낮은 HDL 혈증,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고LDL 혈증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이상지질 혈증 높으면 왜 문제가 되나요? 나는 아프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꼭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실 것 같거든요. 네, 아마 환자분들께서 당뇨병 하면 굉장히 무서워하시는데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게 나왔다든지 하면 식사 운동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수치가 일부 좀 높거나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치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치료를 요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서 이상지질 혈증, 특히 LDL 콜레스테롤 높은 것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결국 어떤 질환과 연계되게 되고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사실 그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이유는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낮추는 것입니다. 국내 코호트 자료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이상지질혈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정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인자도 있죠. 유전적인 거거나 나이 이런 것들이요, 남녀.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는 적극적으로 교정을 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새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LDL 콜레스테롤 중요하지 않다, LDL 콜레스테롤 높아도 치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환자분들께서 약을 먹는 거를 싫어한다라는 심리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약 끊어도 된다. 그러나 실제로 LDL 콜레스테롤이 안 중요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콜레스테롤 낮출 때 쓰는 약들이 콜레스테롤 낮추는 것 플러스 그 혈전을 굉장히 안정화시킨다거나 항염증과가 있다거나 혈관 내피세포의 안정을 가져온다든지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LDL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좀 적극적으로 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데이터들이 증명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에서 스타틴 같은 약을 사용함으로써 LDL 콜레스테롤을 한 40 정도 감소를 시키면 사망 위험이 9% 정도 감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요 심혈관 사건들이 21% 정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사실 종합하면 LDL 콜레스테롤을 타겟으로 스타틴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인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타틴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데요. 그 스타틴 먹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또 당뇨병도 생기고 굉장히 오명이 많는데요. 한번 스타틴에 대한 그 부작용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말씀하시는 부작용으로는 정말 여기저기 아프다, 근육에 병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당뇨병 발생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허규현 선생님 혹시 환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그래서 부작용을 사실 잘 설명해 드리는 게 맞는데요. 또 너무 과하게 설명드렸을 때는 오히려 너무 걱정하시고 약을 또 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는 근육통 같은 거, 그리고 혈당 수치가 약간 오를 수 있다, 그리고 간 수치가 드물지만 오르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 중에 되게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 스타틴이라는 약물과 스타틴이라고 아닌 그냥 가짜 약이죠, 두 군을 어떤 약인지 모르고 비교를 해봤을 때 위약만 먹고도 혹시 이 약이 이제 스타틴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똑같이 근육통이 생기는 그런 걸 저희가 노시보 이펙트라고 많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약에 대한 위해성을 생각하고 있으면 실제로 그런 신체 현상이 나타나는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연구고요. 사실 저만 해도 환자분들에게 설명은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이미 혈압약에 스타틴이 붙어 있어서 먹고 있는데 그럴 때는 전혀 부작용이 없다가 용량이 안 맞아서 혈압약과 스타틴을 분리해서 주면은 갑자기 여기저기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실제적인 근육병증의 발병률은 매우 낮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근육 효소가 10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들은 더군다나 드물고 40배 이상 올라가는 횡문구 윤회증이란 거는 제 20년 넘는 경험에서도 한두 케이스 외에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극도로 없는 부작용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서 그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정말 근육병증으로 오는 경우는 한두 케이스라도 경험하셨다 그랬는데 그 한두 케이스 경험하기도 좀 쉽지는 않고요. 아니면 사실 그거 외에도 아픈 조건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의사하고 면밀하게 상담을 하고 정말 그거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스타틴의 그 근육병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가로 판단하시고 약을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드문 부작용이고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 또 아니야 난 진짜 아파 저 의사 잘못 얘기하고 있네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육통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근육통의 원인이 스타틴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 이야기인 걸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근육통이 있으시니까 코엔자임 Q10과 같은 약제가 근육통을 경감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걸 생기지 않게 한다. 이런 정보들을 듣고 그런 약을 드시는 환자분들도 있는데 어떤가요? 사실 코엔자임 Q10 복용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환자분들 너무 많으시죠. 실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 Q10을 복용한다고 해서 근육통이나 기억장애 같은 것들이 좋아지지 않는다. 이미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스타틴을 먹으면 코엔자임 Q10 약간은 떨어지지만 그게 반드시 코엔자임 Q10을 보충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드시고 싶으면 드시지만 꼭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또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이 약이 당뇨병이 생기는 약을 주셨다면서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 환자들한테 허경 선생님 어떻게 말씀 주시나요? 실제로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죠. 근데 조금 이거의 앞뒤 맥락을 오해 없이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스타틴이란 약 자체가 엄청 혈당을 올리는 약이라 이걸 먹으면 반드시 당뇨병이 생긴다 이게 아니고 대개는 이 스타틴을 쓰는 상황이 보면은 이미 당뇨가 잘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비만하시거나 이미 혈당이 당뇨 전 단계, 고혈압이 있던지 그냥 내추럴하게도 당뇨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게다가 이상지질 혈증까지 있으신 경우가 많아서 그런 오해들을 더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에 보면 그러니까 혈당 수치가 아주 정상인 사람, 비만도도 없고 이런 분들이 약을 먹었을 때와 이미 당뇨병 전 단계가 있는 사람이 약을 먹었을 때가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당 발생이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보는 틀렸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잘못 해석되고 있다. 내가 이미 당뇨병으로 갈 위험성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우리나라는 고용량 스타틴을 쓰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고용량 스타틴과 비례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스타틴 부작용은요. 좀 안심하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스타틴이 간독성, 간 수치를 올린다 이런 오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워낙 많이 쓰고 좋은 약이다 보니까 막 부작용도 좀 과장돼서 보고되는 결과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간 수치는 심지어 일부 외국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별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와 있는 스타틴은 간 수치가 올라가는 부작용은 극히 드물고 저희가 적어도 간 수치도 뭐 3배 이상 올라가야 혹시 약 때문인지 약을 끊어보는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 뭐 지방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서 해보는데 뭐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제 경험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다시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으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약을 먹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다 보니 아마 충분히 알게 되실 것 같아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절대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장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이 약 때문에 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스타틴의 부작용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 환자군이 그렇지 못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약을 끊어서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이 생기거나 이상한 부정맥이 생기거나 하면서 위해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약을 끊으실 때는 적어도 굉장히 신중하게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스타틴이 드물긴 하지만 부작용이 일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스타틴을 쓸 수 없는 환자분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그렇다라고 해도 대책이 있습니다. 일단 스타틴의 부작용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면 스타틴의 용량을 최소한으로 좀 줄여보고 스타틴 먹는 것들을 하루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빈도를 줄여볼 수도 있고요. 같은 스타틴 내부에서도 근육병증이 잘 안 생긴다고 알려진 스타틴으로 전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에스타마이브라든지 PCSK9과 같은 다른 계열의 약들도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과 잘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이실 건데요. 그 콜레스테롤 낮추기 위해서 정말 약을 꼭 먹어야 되나요? 식사나 운동요법이나 아니면 다른 건강기능식품 이런 걸로 안 될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시지 않나요? 너무 많이 받죠. 아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일 거고요. 실제로 제가 먼저 식사운동요법이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성지방의 경우는 술이나 기름진 음식 같은 데서 오는 경우가 좀 많아서 만약에 본인이 중성지방이 안 높다가 뭐 음식을 좀 잘못 먹고 술도 먹고 했더니 중성지방이 높았다. 이런 경우는 식사운동요법을 충분히 해보는 걸 먼저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먹어서 들어오는 그런 저희가 외부 인자라 그러는데 이것이 기껏해야 30%밖에 되지 않고요.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70%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식사운동요법을 열심히 하셔도 20-30%는 줄일 수 있지만 70-80%를 전혀 줄이실 수가 없어서 어떤 분들은 3달 내내 채식만 하고 오셨는데 콜레스테롤이 30 떨어졌다고 엄청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운동요법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식사운동요법만으로는 충분하게 떨어뜨리기가 어렵다. 이게 맞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당뇨병 환자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당뇨 초기고 위험 요소가 낮은 사람들은 저밀도 콜레스테롤 100 미만만 유지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70 미만 혹은 관상동맥 질환까지 있으면 그것보다도 더 낮추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질환이 없는 분은 그거보다 조금 높은 레벨로도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뇨병 환자는 별다른 위험 요인이 많지 않더라도 적어도 고위험군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을 10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허기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더 위험도가 높아지면 70 미만, 55 미만까지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 내가 어떤 위험군에 해당하나라는 것은 한번 주치의 선생님들과 심도 있게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목표치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진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오메가3나 폴리코사놀만 그런 약들을 내가 먹고 그냥 콜레스테롤 약을 끊고 스타틴을 끊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건강보조식품이 과연 스타틴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끊고 오시면 물어보지 않아도 알죠.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스타틴으로 인해서 낮추었을 때 그 명확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폴리코사놀이라든지 오메가3는 입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전문의약품은 더 좋은 스타틴들이 수도 없이 있고요. 아마도 오메가3나 폴리코사놀 비하면 몇백 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텐데 광고를 하질 못하기 때문에 마치 오메가3나 폴리코사놀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가 되고 많이 들어봤는데 스타틴은 부작용만 잔뜩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이 광고가 안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동안 텔레비전에 크릴 오일이 마치 모든 콜레스테롤을 해결한 해결사처럼 나오다 결국은 약효검증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과대 광고로 지금은 퇴출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 이 선전을 할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과 저희가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는 약과는 또 안정성과 데이터가 비교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과 약을 동일시 여기는 것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오해와 진실이 되겠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저는 약 먹고 싶지 않아요 하고 끊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고요. 선생님 수치가 좋아졌는데 그래서 약을 끊었어요 하고 오신 분도 되게 많습니다. 당뇨병 환자라면 콜레스테롤 약 평생 먹어야 할까요? 적어도 당뇨병 환자는 LDL 콜레스테롤을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낮은 정도로 낮추는 끊는 순간 바로 오르고 그것을 끊었을 때 이제 리바운드 이펙트라고 해서 다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사망률, 부정맥 발생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끊지 않고 좋은 수준의 콜레스테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아마도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로 첫 번째로는 약을 먹지 않고 그렇게 LDL 콜레스테롤을 잘 낮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사 운동요법만으로 20-30%를 줄여서는 목표치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약을 먹으라고 하는 시점까지 약을 안 먹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생활 운동요법으로 이미 하실 만큼 하시고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약을 먹기 시작하는 거라 아마도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라고 할 때는 이미 그 식사 운동요법만으로 했던 시기는 지나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당뇨병 환자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에 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LDL 콜레스테롤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스타틴 치료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스타틴 치료는 생각보다 부작용이 매우 적습니다. 네 번째로 이런 약물 치료 없이 건강보조식품이나 식이운동요법만으로는 목표치에 도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